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외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국민과 외교를 합성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외교는 국민들이 외교 결정 과정에 의견을 직접 제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참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국민외교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도부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외교부의 6대 국정과제, 그리고 외교부의 양대 핵심 과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8년도를 저희들이 국민외교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국민외교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외교가 등장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겁니까? 네, 국민외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국민외교 개념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주지하다시피 그 해롤드 니콜슨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외교관이 있습니다. 해롤드 니콜슨이 1934년도에 저술을 했던 디플로머시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민 여론이 외교에 있어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국민의 여론이 중시되기 시작했다라는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외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퍼블릭 컨설테이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호주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외교 백서를 작성을 한 사례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리뷰 2014라 해가지고 독일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서 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서 국민들이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저희들이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네덜란드의 국제정치학자인 얀 멜리스는 이러한 국민들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과정을 외교의 민주화라고까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Center for Diplomacy with the People at the Korean Foreign Ministry at MOFA is an important initiative. Ideas come bottom up from the population to the government. 국민외교도 결국은 외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외교에 있어서 국민외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교는 대외 교섭에서 대자와 섭자를 뺀 단어가 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예를 들면 대외 교류에서 대자와 류자를 뺀 것이 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외교가 부족 사회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거슬러 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외 교섭적인 측면에서 먼저 발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한 대외 교섭적인 외교 개념이 1815년도에 비엔나 회의까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비엔나 회의 이후에 1961년도에 국제법으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그 1961년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제반 외교 형태가 대외 교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외 교섭적인 외교가 1965년도에 굴리안이라는 터프스 대학 교수님께서 공공외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는 그동안에 그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전통 외교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전통 외교가 정부와 정부들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 활동이라고 정의했을 때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고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일련의 외교 활동을 갖다가 공공외교라고 명명을 지었는데 이거는 외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교관의 전유물이었던 외교가 이제는 카운터파트를 국가나 정부 인사로만 한정짓지 않고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총체적인 외교 활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게 1965년이고 그러한 공공외교가 시작됐던 것들은 19세기 말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 외교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이 과거 전통 외교가 공공외교, 그리고 공공외교에서 민간 외교로 외교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아까 전통 외교는 대외 교섭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외교와 민간 외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대외 교류적인 측면이 외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 외교, 공공외교, 민간 외교는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발전해왔던 것이라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외교는 반대로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바텀업의 형식으로 되는 특이한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외교는 이렇게 외교가 진화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이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외교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의사를 제시를 함으로써 기존의 전통 외교가 주도적으로 했었던 정무나 경제 외교, 그리고 공공 외교가 주로 다루었던 문화라든지 정책 지식에, 그리고 민간의 어떤 교류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의 역할들이 모든 외교 루트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했고 하나의 시발점을 알리게 됐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통적인 외교, 공공외교, 민간외교, 국민외교에 대해서 쭉 흐름을 설명해 주셨는데 공공외교만 해도 오래된 외교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민외교가 등장하기 때문에 공공외교는 무엇이고 국민외교는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공외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9세기 말부터 이미 선진 제국들은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추진해왔던 하나의 외교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외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도움을 받아 또는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 지식, 문화를 외국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하여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신뢰를 높이는 제반 외교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공외교법에 대해서 공공외교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외교법이 대한민국에 소개된 게 역사가 굉장히 짧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공외교가 국민 대중들에게 일반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민외교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외교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개념에 생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랬을 때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공공외교와 2018년도에 원년으로 선포했던 국민외교의 개념상의 모호성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소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외교와 국민외교는 이미 그 탄생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과 여건들이 다른 데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외교하고 공공외교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공공외교는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자국의 문화 정책 지식을 홍보를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국민외교는 국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외교는 정부가 주체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외교는 국민이 외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외교 트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민 외교는 국민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외국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공공외교에 속하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이 새로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그러한 정책 과정에 참여를 해서 국민들이 그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공공외교는 기존에 이미 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민외교는 국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외교 정책을 만들어가는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국민외교센터인데요. 국민외교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외교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소가 국민외교센터가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4일 날 외교부 장관님과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국민 대표들과 함께 다양한 국민 외교에 대한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남겨주셨거든요. 국민외교센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모두가 다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4일 국민외교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은 국민외교가 새로 출발하는 새로운 신개념의 글로벌 외교 트렌드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일단은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익이 우선이 되는 외교를 선도하겠다라는 큰 비전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세 번째는 국민들의 참여를 강화시켜서,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저희 4대 사업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외교부는 국민의 생각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정책 제안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국민외교센터의 역할입니다. 정책 간담회 추진, 국민외교 자유발언대, 토요사랑방, 공감팩토리 실행 등 국민이 외교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한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I hope the Koreans in the foreign countries are safer in the with Korean affairs. 네,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외교센터는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감의 국민외교, 국정의 동반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행의 국민외교, 국민 소통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민외교를 실현해 대한민국 외교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에 따른 그런 사업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들이 국민외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작년도에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소요 정원을 지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4명의 이제 정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외교 개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국민외교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과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외교 인프라 구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주인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을 모시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처음으로 국민외교 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 제안 공모전을 했습니다.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국민들께서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온라인상으로 국민들이 정책 제안을 수시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지금 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019년 4월 내에 저희들이 론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온라인 그 플랫폼들 위해서 외교부 홈페이지 안에 그 국민외교를 소개하는 미니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 SNS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국민외교 센터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양한 그 온라인들을 저희들이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오프라인도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국민외교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도에 그 9월 4일 날 국회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외교부 장관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국민외교 국회 포럼을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민외교 원년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선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예를 들면 전문가들을 초빙한 원탁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추진단 회의 그리고 지방대학을 찾아가서 국민외교를 널리 홍보하는 타운홀 미팅들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저희들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책 제안 공모전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또 여러 국민들께서 자유 발언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유 발언대를 외교부 앞에 있는 세종로 공원에서 저희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구비를 해오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오셔서 외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 좋은 의견들을 또 관계의 실국과 더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또 UCC를 통해서 국민에게 바라는 바들 또 듣고 싶어서 UCC 대회도 경진대회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우수작을 발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UCC를 그 심사하는 국민 대표로 구성된 심사단을 저희들이 추진하여서 국민들이 만든 UCC를 국민들이 평가해서 국민들이 우수작을 만드는 이렇게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외교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외교에 대한 역량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외교에 대해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외교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교적 소양을 저희들이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공감 팩토리라 국민외교 공감 팩토리라 해가지고 8회에 걸치는 시리즈 그 강연회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진 예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그
공감 팩토리의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 있고, 국민 외교를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국민외교 기자단을 작년에 저희들이 출범을 해서 국민 기자단들이 국민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생교육기관과 저희들이 그 평생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일단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서울특별시와 함께 평생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지금 저희들이 구축 중에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랑 저희들이 협업 중에 있는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국민들이 외교 정책 과정을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 이슈를 정해놓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외교 정책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정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4번, 그리고 매 회마다 5번의 그 강연과 그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국민들이 정책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국내에 있는 주한 외국 공관장들도 만나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책 보고서를 외교부하고 대학의 그 지자체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외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네. 학점을 부여한다든지 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평생교육기관은 학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서울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 지자체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확대 보급을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그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 학점 인증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서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학점도 주고, 그 다음에 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외교 학술 교재도 또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평생토록 외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신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오픈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외교라고 하셨는데요. 국회는 또 민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상대로 해서 국민외교를 설득하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4일날, 작년 9월 4일날 개최되었던 국민외교 국회 포럼에 국회의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서 축사와 기조연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8분이 오셔서 또 축하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민 외교에 대한 여야의 그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외교에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외교도 2016년 공공외교법이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이 됐는데, 공공외교법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에서 국회의원 발의로 이루어진 게 공공외교법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그는 국회의원님들의 국회의 기대가 크다. 그리고 국민들도 염원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현재에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국민외교도 어떤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2018년도에 국민외교가 처음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외교 법도 조만간 착수를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으나 지금 국민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부서에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인력이 지금 굉장히 인력 상황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예산도 아직 출범기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외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고 강화가 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서 법률 작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정부 발의를 해서 국민 외교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글로벌 외교 트렌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외교 원년이었고 또 원년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국민외교가 작년에 출범을 했고 2019년도는 두 번째 해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살 된 갓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외교가 작년에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론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해를 맞는 국민외교센터는 보다 더 국민들의 많은 이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외교는 금년도 국민외교의 주요 목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TV 방송에 나가서 국민외교를 저희들이 설명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들의 국민들 예를 들면 학생, 언론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더욱더 전폭적인 저희들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킨 이후에 국민들과의 외교 이슈에 관한 다양한 그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온라인 플랫폼이 4월 달이면 론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국민외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그 공간을 확대하는 것들도 국민외교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주요 외교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묻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교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참여 루트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 내에 국민외교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외교 추진단은 공공외교 대사 주재하에 10여 개의 각 실국의 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국민외교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외교정책의 입안 단계, 그리고 집행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까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각 실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제 공간에도 확대를 해서 전 글로벌하게 국민외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국민외교 센터장으로서 기초를 튼튼히 다지셨는데요. 이제 아르빌 분관장으로 발령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당부 말씀을. 국민외교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그리고 이러한 작은 성과들이 더욱더 금년 들어서 확대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외교 트렌드로 자리 잡아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국민 외교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민 외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지와 후원이 있어야만이 국민 외교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외교는 이제 2살을 맞이하는 갓난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외교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노력이 국민외교를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의 그러한 지원과 협력을 저는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아르빌로 지금 분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갈 예정에 있지만 거기에 가서도 국민외교 발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외교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